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흘렀는데요.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속에서 부동산 경매가 내 집 마련을 위한 또 하나의 선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모두를 위한 부동산 경매. 기초부터 전략까지 탄탄히 짚어보는 시간 저희들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경공매 길잡이로 오늘 설춘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 프로그램에 첫 출연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올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갔습니다. 경매 시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아파트에 낙찰된 사례만 보더라도 실제 이제 입찰 경쟁률과 낙찰률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평균 입찰 경쟁률이 한 5.8대 1을 기록했는데요. 사실 이는 이제 작년 4월 6.6대 1을 기록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사실 그 1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유찰된 아파트도 사실 찾기도 어려웠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2번 유찰 또는 3번 유찰된 그런 경매 물건도 많이 나온다.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감정가 대비 사실 반값 정도의 경매 가격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좀 싸다 이런 인식이 좀 팽배해지면서 지금 정도는 좀 사도 되지 않을까 이 가격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제가 경매 시장이 좀 어떤가라고 이제 생각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가보는 곳이 법원의 입찰법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입찰법정에 다녀왔는데요. 정말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입찰법정이요?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관심이 있었던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 19억이었는데 2번 유찰되어서 최저가가 12억 원. 그리고 이제 1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감정가 대비 73%인 14억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실제 이제 호가는 한 16억 정도 하고 있는데 약 한 2억 원 정도 싸게 낙찰이 되었다.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도권에서는 권리 분석에 하자가 없는 2번 유찰된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여차하면 좀 낙찰을 받겠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아까 보여주신 그림에서 낙찰률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직관적으로 아하 이제 경매 시장에 조금 이제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구나는 알겠는데요. 네. 낙찰가율. 낙찰률. 이거 뭐 서로 다릅니까 이게?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달라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실제로 이제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낙찰자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일 텐데 실제 이제 낙찰가는 낙찰자가 1등을 한 가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제 최고가 매수 가격. 그렇겠죠. 그래서 실제 낙찰을 받았다. 더불어서 이제 언론이나 많은 부분들에서 이제 사실 낙찰률과 낙찰가율을 이제 혼용해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그 부분을 이제 하나 정리하자면. 낙찰가율은 가격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감정가 대비 낙찰된 가격의 비율. 이를테면 감정가가 10억 원인데 낙찰가가 9억 원이다. 낙찰가율 90%. 7억에 낙찰됐다. 낙찰가율 70%. 이런 개념이고요. 반면에 이제 낙찰률은 건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건수. 오늘 100건이 나왔는데 30건이 낙찰됐다. 낙찰률 30%.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낙찰을 받으면 우리가 낙찰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제 법률상 용어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히 맞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이제 잔금을 납부하면 이제 그런 사람을 매수인이라고도 이제 합니다. 용어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뭐 앞서 제가 좀 오프닝에서도 간단히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이제 정부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지금 침체돼 있는 상황인데 경매 시장은 오히려 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왜 그런지 또 이유가 궁금해지거든요. 네, 일단 부동산의 많은 투자자들이 실제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당분간 좋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뭐 고금리라든지 여전히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좀 회피할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경매 시장에서는 현재의 시세 대비 한 20-30% 정도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정도라면 지금 들어갈 수 있겠다. 일반 매매로는 좀 들어가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작년 5월달, 6월달이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의 정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 가격 대비 지금 최저가가 반토막 난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자. 특히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반 매매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경매 매물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은 경매 매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일반 매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그냥 관망하는 것이 좋겠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가 찬스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렵다라고 할 때 조금 이렇게 숨죽이고 있을 때 정말 저가에 좀 이렇게 일명 줍줍 네.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얼마 전에 이제 낙찰된 네. 송도의 글로벌 캠퍼스라고 하는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예. 감정가가 이제 한 11억 원이었는데 두 번 유찰되면 이제 반값이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45명 입찰 경쟁률을 뚫고 예. 낙찰은 이제 7억 6천만 원. 근데 예. 이 가격이 이제 실제로 2020년도 10월 달. 예. 그러니까 아파트가 다시 한번 더블로 뜨기 예, 전에 뜨기 전에. 그 가격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충분히 감내하고 입찰하겠다. 낙찰 지금 받겠다. 화면에 나온 그 자료가 말씀해주신 내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싸다면 그렇군요. 예, 지금이라도 이제 좀 네네. 입찰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사람들의 많은 그 고민 중에 네네. 하나가 사실 작년도 5, 6월 달에 이제 피크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또 N자를 그리고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낙찰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사실 굉장히 도사리고 있다. 기대 심리가 있죠. 맞습니다. 예. 아니 근데 교수님, 아까 유찰 2번 되면 반값으로 간다고요? 네네. 그거 뭐 거의 공식입니까? 이제 실제로 그 유찰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네. 이제 낙찰을 안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가령 이제 법원은 통상 한 2가지 정도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유찰되면은 20%씩 가격을 다운시킵니다. 아하. 그러니까 10억, 예. 8억, 8억에서 또 80%, 6억 4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법원도 있고요. 예. 또 일부 법원들은 30%씩 가격을 다운시킵니다. 그래서 10억, 7억, 4억 9천. 그렇구나. 바로 반토막이 예. 되는 거죠. 나는구나. 그러니까 20%에 30%에 따라 달라지는 네, 맞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법원의 자유재량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아리팍이 그 반포에 아크로 리버 파크. 그게 아리팍이에요? 네, 아크로 리버 파크. 아니 여기도 유찰이 난다고요? 실제로 이제 사실 1년 전만 하더라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서울과 수도권에서 2번 유찰된 예. 그런 아파트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네.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라고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렇게 아리팍처럼 좋은 물건들도 유찰이 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뭐 용어 중에 또 예. 낙찰, 폐찰, 유찰 이런 말이 있거든요. 폐찰, 유찰.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낙찰은 1등을 했다. 예. 폐찰은 내가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이 1등을 해서 내가 입찰해서 졌다. 아. 떨어졌다 이런 말이고요. 유찰은 이제 아무도 낙찰을 받지 못했다. 실제 아리팍이 2번 정도 유찰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워낙 인기 지역인데. 네, 예. 맞습니다. 네. 네, 못했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물건은 이제 법률상 문제는 없습니다. 예. 네, 마치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해서 임차인이 배당을 네.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네. 낙찰자가 떠안을 게 없는데 아리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매매 사례가 예. 2022년 4월과 5월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거의 매매 사례가 없었고요. 작년 4월과 5월 달에 한 44억, 그다음에 예. 41억 원의 예. 매매 사례가 이제 2건이 있었었는데 실제 매매 사례가 많지 않고 지금은 이제 매도 호가도 36억 원짜리가 몇 개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난번 최저가 33억 원 정도라면 사실은 뭐 경매 아니고 예. 급매로라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가격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다만 이번에 2번까지 유찰된 가격, 이번 최저가가 26억 원이거든요. 예. 이번 가격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아마 그러게요. 경쟁률이 또 상당히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저가는 내려온 게 26억이다. 네. 뭔가 씁쓸한 웃음을 지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실제로 이 아리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이제 뭐 공공기관 강의 갔었을 예, 때 예. 한 뭐 거의 한 10여 년쯤 된 것 같은데요. 당시 이제 어떤 그 변호사가 네. 저한테 이걸 14억 원에 매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했다가 실제로 매수를 했는데 지금 네. 뭐 호가는 거의 뭐 45억까지 그렇죠. 올라갔었던 거니까. 이쪽은 또 학군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좋은 경매 물건들이 어디에 있는지 또 알아야 이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경매 물건들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경매에 나온 물건은 100%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네.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이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는 국가가 만든 사이트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고요. 네. 대단히 유용하다. 다만 약간 아쉬운 것은 좀 물건 하나하나에 대한 디테일이 예.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경매 투자를 조금 롱텀으로 예. 하고자 하는 분들은 뭐 부동산 태인이나 지지옥션 다양한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를 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사설 사이트여서 공신력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물건 하나하나에 대한 디테일이 좋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 따라서 이제 경매 투자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나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를 함께 보면서 물건 검색과 물건 분석 이런 것들을 이제 크로스로 체킹하는 것이 상당히 유용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근데 교수님 막상 또 그 이제 대법원이나 그 유료 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한번 체크해보라 하신 건데 네. 좀 들어가서도 좀 막막하거든요. 네.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할까요? 일단은 네. 저라면 이제 개인적으로 초보자라면 네. 일단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냥 관심 가는 것부터 한번 눌러봤으면 좋겠다 눌러보고. 이런 말씀 좀 드리는데 툭툭.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면 네. 뭐 경매 공고라든지 경매 물건 또는 매각 통계 경매 지식 등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요.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곳은 바로 이제 경매 물건 코너입니다. 그렇겠네요. 경매 물건 예. 코너. 네. 그곳에서 이제 법원별 어떤 물건이 남았는지 또 소재지별 어떤 물건들이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예. 또 경매 사건 번호도 이제 사건 번호를 가지고도 예. 물건을 이제 검색할 수 있고 용도와 기간별 등으로도 경매 물건을 이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된 사건의 디테일한 내용도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수님 저 뭐 사건 번호 좀 뭐 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예. 저 저에 대한- 무슨 약간의 뭐 비밀이 있습니까? 그러면 설명을 네, 한번 네. 잠깐 예. 드리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보면 네. 일반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사실 용어거든요. 그렇죠. 어렵죠. 네. 점은 그 용어를 예. 오늘 좀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깔끔하게. 일단 이제 법원과 사건 번호가 언급이 되는데요. 네. 경매는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만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마포에 경매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관할이듯이 예. 소재지별 이제 법원이 있고요. 사건 번호는 실제로 이제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생성되는 번호인데 이 번호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입찰표를 기재할 때 굉장히 중요한 번호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에 대한 입찰이다라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래서 물건 특정하는 것이기 예. 때문에 네.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건 번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의 사건이 이제 하나의 사건에 물건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제가 채권자인데 채무자의 부동산이 강남에 아파트가 하나 있고 서초에 아파트가 하나 있다. 예. 그럼 제가 그걸 묶어서 한 방에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사건 번호는 하나인데 예. 매각은 따로따로 물건 번호 그래요? 1번, 2번. 네. 예, 그럴 때 이제 물건 번호 상당히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정 평가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아까 아리팍 같은 경우에 얼마부터 팔 거냐 예. 경매로. 예. 그럼 이제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감정 평가를 하는 거고 예. 감정 평가 금액이 최초 매각 가격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통상 감정이 10억이 되면 10억부터, 감정이 5억이 되면 5억부터 네. 매각을 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저 매각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번에 미니멈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입찰할 때는 최저 매각 가격 이상으로 써야 됩니다. 네. 근데 실제로 입찰 법정에 가면 최저가가 5억 원인데 무슨 소리야? 나는 4억 원에 입찰하겠다. 4억 원에 쓰면 무효입니다. 예, 최저 매각 가격 이상으로 네. 입찰을 해야만 유효하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매각 기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이건 이제 다른 말로 입찰 기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법원 경매는 입찰을 하려면 반드시 법원에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날짜, 그것을 이제 우리가 통상 매각 기일 또는 입찰 기일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배당 요구 종기일이 있습니다. 네. 배당 요구 종기일은 사실 뭐 낙찰자 입장에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네.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는 사람들 네. 꼭 그 날짜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네. 대표적으로 임차인들은 네. 그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꼭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선순위가 되는 건가요? 만약에 이제 배당 요구를 해야만 예. 배당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예. 배당 요구를 안 하면 그냥 배당 한 푼 못 받고 그냥 쫓겨날 수 있다. 그런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청구 금액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내가 이만큼 채무자한테 받을 게 있어서 경매를 신청했다. 예. 이거 이제 청구 금액. 그다음에 목록은 이제 어떤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는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감정 평가 요양표 요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감정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우리 그 경매를 입찰하는 분들이 네. 물건을 볼 때 감정 평가서를 안 읽어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리팍 뭐 아까 어떤 아파트 당연히 감정 평가 잘 돼 있겠지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감정 평가서를 좀 꼼꼼히 읽어보는 좀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 앞서 그 기일 내역 부분에 보니까 뭐 매각길, 매각 결정 길 있는데 이것도 좀 헷갈려요.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매각기일과 매각 결정기일은 예.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매각기일은 실제 입찰하는 날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매각 결정기일은 일주일 있다가 네. 이 매각이 잘 됐는지 잘 못 됐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예. 문제가 없다면 매각을 허가하는 거고요. 예. 매각이 문제가 있다면 이제 매각을 불허가해서 경매 절차를 이제 다시금하는 그런 절차를 매각기일과 매각 결정기일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까 아리팍이 뭐라고요? 예. 아크로 리버파크. 예. 예, 그럼 아크로 리버파크. 시골에 시어머님한테 아리팍 오세요 하면 찾아는 올 수 있겠다. 아크로 리버파크는 잘 안 이어지겠다. 아니, 근데 친절하게 설명을 드려야죠. 근데 교수님 설명 듣다 보니까 네. 저 용어부터가 저 어려운 게 예. 어지간하면 저 여기는 우리끼리 좀 빠삭한 사람들끼리 할게 하는 느낌도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예. 조금만 이제 공부를 예. 해보시면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방송하는 입장에 저도 네. 이런 데 오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 앵커님들은 뭐 이게 어렵지 않다. 이제 그런 느낌 조금만 해보면 조금만 해보면 네 어렵지 않다. 아, 예. 자, 그러면은 이 경매와 관련해서 또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좀 구분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경매와 관련돼서 예. 많은 좀 단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경매는 100% 실제로 낙찰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 경매는 예. 더불어서 이제 실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명도 네. 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낙찰자가 예. 알아서 해야만 하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이제 권리 분석을 잘 못하게 된다면 네. 그 권리 분석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전부 다 낙찰자가 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이제 막상 해보시면 예. 그렇게 어렵진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단점이 많이 보이는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제 월요일 날 계속 좀 나와주시는 거죠? 네, 그렇다라고 이- 듣습니다. 아니 그러면 오늘 이제 공부한 저희들 알려주신 내용 한번 좀 그 중요한 포인트. 예, 포인트를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 네. 실제로 이제 경매라고 하는 게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좀 이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경매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해도 된다. 다만 권리 분석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공부를 좀 하고 네. 조금만 접근한다면 네.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반면에 이제 경매하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 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 예. 그러니까 경매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좀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